화장실 불은 켜져 있었고 현관엔 신문이 이틀째 그대로였습니다. 집 안은 고요했고 인기척은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웃이 인터폰으로 몇 번을 불러도 대답이 없자 관리실에 연락을 했고 그제야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욕실 바닥에서 쓰러진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79세 여성. 쓰러진 지 이틀째였습니다. 휴대폰은 안방에 있었고 가족은 해외에 있어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웃이 아니었다면 며칠 뒤에야 발견될 뻔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뉴스에서 노인 고독사라는 제목으로 소개됐지만 그저 먼 타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또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22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향후 5년 안에 300만 명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제는 노인이 혼자 사는 게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어버린 시대인 겁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는 아직 정정하니까 갑자기 쓰러질 일 없을 거야. 혹시 쓰러져도 누군가 알겠지. 하지만 실제 고독사 사례자 중 65%는 건강에 특별한 문제 없이 혼자 생활해 오던 분들이었습니다. 혼자서 걷고 밥도 해먹고 시장도 나가던 분들이 단 하루 가벼운 어지러움이나 미끄러짐으로 삶의 균형을 잃게 된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위기는 몸이 아플 때 오는 게 아니라 도움을 받을 수 없을 때 찾아온다는 겁니다. 휴대폰이 안 닿는 곳에 있을 때, 도와줄 사람이 근처에 없을 때, 일상처럼 이어지던 고요가 생명을 위협하는 정적이 되는 순간은 너무나 짧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을 넘기지 못하면 그 다음은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는 삶이 됩니다. 자식이 있다고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식은 늘 곁에 있지 않습니다. 요즘 자식 세대는 일하고 아이 키우고 자기 삶 챙기느라 마음만 있고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은 나는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라는 말로 자신의 외로움과 위험을 포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험은 포장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 말 없이 혼자 아픈 걸 참고 힘든 걸 표현하지 않고 괜찮은 척하는 그 시간이 쌓일수록 발견되지 않는 사고는 더 가까워집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한 번의 낙상, 한 번의 사고로 인해 그동안 모아놓은 돈이 몇 달 만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 병원 입원비, 간병비, 집 수리, 보조기구 설치까지. 그리고 무엇보다 신체가 회복돼도 심리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요양원은 싫고 자식 집은 불편하고 그렇다고 계속 혼자 살기도 불안한데. 맞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어르신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극단적으로 둘 중 하나뿐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거나 계속 혼자 버티거나. 하지만 이제는 그 사이에 또 하나의 선택지가 필요합니다. 몸도 마음도 그리고 생활도 무너지지 않게 지켜주는 현실적인 방법이 말이죠. 그리고 그 대안은 이미 우리 사회에 존재합니다. 다만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그 몰랐던 선택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돌봄은 받되 존엄은 지키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프면 그냥 참고 있어요. 요양원 같은 데는 아직 갈 나이도 아니고 자식들 바쁜데 자꾸 전화하기도 미안하고 그냥 버티는 거죠. 이 말 인터뷰에서 들은 건데요. 놀랍도록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하면서 속으로는 불안과 외로움에 익숙해지고 계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사회가 바라는 노년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노인을 위한 정책과 구조가 빠르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정보가 어르신들한테 잘 전달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 결과 선택지가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혼자서 해결하려고 애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으로 어르신들이 받을 수 있는 공적인 도움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도움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오해는 무엇인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자주 듣는 말부터 짚어볼게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지원 안 해줘요. 국민연금 받아서 나는 해당 안 될걸요? 저런 건 다 돈 없는 사람만 해주는 거지.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특정 복지 정책은 소득과 재산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복지 서비스는 중산층 어르신도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장기요양보험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나이가 들면서 걷기 어렵고 식사나 옷 입기가 힘들어진 어르신들을 위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놀라운 건 65세 이상이면 대부분 신청 가능하고 소득 상관없이 등급만 나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방문 요양보호사가 주 5회 찾아와서 식사, 청소, 목욕 등을 도와주고 하루 4시간씩 도움을 받아도 본인 부담금은 한 달에 10만 원 안팎, 더 필요한 경우 주간보호센터나 물리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가족 돌봄 없이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죠. 하지만 문제는 이 제도를 신청 자체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첫째, 내가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둘째, 내가 신청하면 다른 사람 못 받는 거 아니야? 라고 괜히 눈치 보는 분들. 셋째, 신청하려면 뭐 복잡하고 귀찮잖아라며 그냥 넘기시는 분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 때문에 준비된 혜택을 스스로 놓치고 계신 겁니다. 신청은 어렵지 않습니다.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전화해서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면 방문 조사부터 판정까지 전부 공단에서 도와줍니다. 요즘은 모바일이나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하고요. 그 다음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바로 돌봄 인력 고용 문제입니다. 간병인을 쓰자니 비싸고 자식한테 부탁하자니 미안하고 그냥 계속 버티자. 하지만 요즘은 돌봄을 돈 주고 사는 서비스가 아니라 공공 시스템 속에서 나눠서 받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와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르신 돌봄 SOS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요. 어르신이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에 혼자 갈 수 없을 때, 간단한 생활 돌봄이 필요할 때 관할동 주민센터에 연락만 하면 돌봄 매니저가 일시적으로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이 서비스는 대부분 소득 기준 없이 제공됩니다. 문제는 어르신 스스로가 이걸 모르거나 괜찮다고만 하셔서 신청을 아예 안 하신다는 점입니다. 자꾸만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부가 만든 시스템은 누구든 요청만 하면 작동되도록 설계된 겁니다. 여러분이 요청하지 않으면 그 어떤 제도도 당신의 집초인종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등장한 고령자 복지주택, 자립형 노인 주거공간은 앞으로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찾게 될 선택지입니다. 이 공간은 요양원도 아니고 아파트도 아니고 그 사이 어딘가의 안전한 공간입니다.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조용히 확산되고 있고 정부도 향후 대폭 확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지라도 실제로는 함께 사는 방식이 존재한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요즘 가장 많이 들리는 말이 있습니다. 몸은 아직 괜찮은데 혼자 있는 시간이 괜히 무섭다. 노후에 대한 불안은 몸이 아픈 것보다 아플 때 곁에 아무도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양원을 생각하지만 실제로 문턱을 넘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유가 없다는 이미지 때문입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기상시간, 식사시간, 활동시간까지 모든 게 정해져 있고 방도 공용, 외출도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아직 걸어다니고 밥도 해먹고 TV도 내가 보고 싶은 시간에 보는 사람이니까 아직 거긴 아니야.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요양원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건 불안하다는 사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선택지가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쉽게 말하면 어르신만을 위한 안전한 전용 임대주택입니다. 근데 그냥 임대 아파트와는 다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혼자 살면서도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주거형 복지공간입니다. 정부가 건설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며 해당 지역에 오래 거주한 어르신일수록 입주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내 방이 있다. 독립된 1인 1실 공간으로 남의 눈치 안 보고 내가 정한 시간에 생활할 수 있습니다. 도움은 받을 수 있다. 24시간 상주하는 관리사, 비상호출벨, 공동식당, 건강관리실, 세탁실이 갖춰져 있습니다. 비용이 매우 낮다. 월세 3만원에서 5만원대, 보증금 200만원에서 300만원 선, 여기에 식사 이용료, 전기세, 개인 지출 등을 포함해도 한 달 생활비가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 연금이나 적은 저축으로도 충분히 자립 가능한 수준이죠. 어떤 분들이 살 수 있을까요? 입주 자격은 아주 넓습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자,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324만원 이하, 재산 총 2억 4천만원 이하, 차량은 3,700만원 이하. 이 조건만 충족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입주 가능합니다. 놀랍게도 전국 65세 이상 인구 중 약 40%가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런데 정작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주율은 아직 70%도 채 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지나가고 신청 기간도 짧고 어르신들께는 생소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는 비어있는 고령자 복지주택이 수십 세대씩 남아 있습니다. 서울, 경기도, 충청, 전라, 경상, 강원, 제주까지 전국 100여 곳 이상에서 운영 중이고 2026년까지 1만 세대 이상 추가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 시청 또는 군청 복지과에 전화,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만 하시면 됩니다. 모집 공고 확인하기. 대체로 1년에 한두 번씩 정기 모집이 진행되며 자녀 세대가 있을 경우 상시 입주도 가능합니다. 서류 준비하기. 주민등록 등본, 건강진단서, 소득재산 증빙 등 지자체가 안내한 항목만 챙기면 됩니다. 방문 견학 추천. 꼭 한번 직접 가보세요. 현장에 가보면 분위기나 생활 방식이 TV나 종이 설명과는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것. 요양원이 불편하다고 끝까지 버티실 필요 없습니다. 자식에게 미안하다고 혼자 위험하게 지내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준비하는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도움을 받지만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공간. 그게 바로 고령자 복지주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혼자 계시고 누군가는 아파도 참고 누군가는 어떻게든 되겠지 하며 불안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더 이상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선택지는 있습니다. 정보도 나왔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여러분의 한 걸음, 한 통의 전화, 한 번의 용기뿐입니다. 지금 영상 아래 댓글에 복지주택에 대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족 혹은 혼자 계신 지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아요와 공유로 함께 알려주세요. 지금도 누군가에게 이 정보는 생명줄이 될 수 있습니다. 늙는 건 누구나의 일이지만 어떤 노년을 살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노후, 외롭지 않은 하루, 그리고 존중받는 삶을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해보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